사진은 2008년 7월 미국의 부동산 대출 은행입니다. 당시 인디맥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부실하다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고객들이 더 늦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선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뱅크런의 풍경이죠. 당시 책임자로 파견됐던 연방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당시 상황 진술은 이런데요. 모든 인디맥 은행 지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같은 행렬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 인디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입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은 2023년 3월 9일 미국의 경제방송 CNBC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습을 전한 화면입니다. 어디에도 인출을 하러 늘어선 줄은 없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10일 아침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폐쇄가 결정된 10일 아침 실리콘밸리 지점의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사진인데요. 역시 예금을 찾고자 늘어선 풍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뱅크런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위기론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예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 즉 뱅크런이 오히려 극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을 닫기 전 마지막 하루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에 들어온 출금 요청은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인디맥의 붕괴 당시에는 몇 주에 걸쳐 4조 원이 나간 반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당시에는 단 하루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인출을 위해 은행 앞에 늘어선 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은행 파산의 풍경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디지털 뱅킹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은행 창구의 직원이 얼마나 빨리 현금을 세는지 그리고 ATM에 얼마나 자주 돈을 채우는지에 따라 예금 유출의 속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거액을 옮기고 싶은 고객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 계좌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활동을 모바일로 할 수가 있죠. 창구 직원의 현금 세는 속도 그리고 ATM의 관리 빈도는 더 이상 예금 출금 요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전형적인 뱅크런의 모습은 대공황 때 일어난 이미지일 텐데요. 시작은 1930년 12월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은행이었습니다. 한 지역 사업가가 이 은행의 브롱스 지점에서 은행 주식을 매도하려고 찾아갔는데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후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소문이 현지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곧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여러 지점에 현금 출금 행렬이 몰려듭니다. 이때 당시 풍경을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군중은 이른 저녁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에 이르렀다. 이들을 통제하려면 제복을 입은 기마경찰이 필요했다. 한 남자는 통장에서 2달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2만 5천 명은 지금 현재도 블랙핑크 정도 되는 몇 안 되는 아이돌이 동원할 수 있는 공연 관객수로 아직 국내에 1만 5천 명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뱅크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실패는 이후 2년여에 걸쳐 여러 은행의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제는 붕괴됐죠. 1929년 8월에 촉발된 경기 둔화는 애초 금융위기의 징후가 전혀 없었지만 한 은행이 붕괴하고 또 도미노 뱅크런을 막지 못하면서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파산을 국가가 경험한 최악의 패닉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뱅크런의 풍경은 전자적인 패닉으로 바뀌었지만 그에 따른 충격은 1930년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금융이 고도로 발달한 만큼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당시보다 패닉의 강도는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뱅크런은 모습을 바꿨을 뿐 아니라 이제 역사상 가장 빨라지고 가장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해당 은행은 고객들의 공포와 불안을 진정시킬 시간이 있을까요? 이것이 현재 지금 당국과 금융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11개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예금한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상황 해결이 아니라 단지 뱅크런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규모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뱅크런이 시작된 이후 은행이 붕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짧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뱅크런이 시작되기까지, 그러니까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돈을 빼야만 한다라는 공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급속도로 짧아졌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2008년 인디맥의 폐쇄 당시에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고객들의 사진이 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은행의 부실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트위터,
트위터 또는 틱톡 등 SNS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발발 직후 추가 붕괴가 있을 것이라는 공포는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벤처 투자자 제이슨 캐레케니스의 트윗입니다. 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그는 트위터에 당신은 지금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올렸습니다.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서 급박함을 강조했습니다. 캐레케니스의 유명세에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공포에 가까운 이 트윗은 6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캐레케니스 외에도 뱅크런이 확산될 것임을 경고하는 인플루언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해당 은행이 부실한지, 예금 인출 여력이 실제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이 붙으면서 미국의 중소은행에서 2주간 빠져나간 자금은 7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부실 확산 과정에서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돌연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직전이라는 루머가 트위터에서 돌았는데요. 당시 크레딧 스위스는 큰 손실을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건전성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13% 정도로 국내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한번 부도설이 SNS 상에서 떠돌자 자금 인출이 잇따랐고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문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서 실제 부도로 이어진 케이스인데요. 당시 혼란 이후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해 4분기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인출이 몰린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와 맞물려서 167년의 역사를 마무리해야 했죠. 당국은 SNS보다 빠르게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이런 위기를 누군가 일부러 만들 수도 있겠죠. SNS에서 효과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국이 손쓸 틈 없이 은행을 붕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SNS는 적대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금융 시스템을 공격하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인 재무부가 분주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까지 움직입니다. 국방부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미국 국가안보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내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관장하는 은행위원회가 사태 파악을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상원의 외교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선전전에 SNS를 활용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용을 불허하자라는 정부의 방침도 국가 안보를 지키자라는 차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우려가 미국의 증시 또는 선거에 집중됐던 반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를 계기로 금융 시스템이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상원의원 팀 케이는 미국 와이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위기가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위기를 만들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이나 은행 담당 위원회가 아니라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상원의 정보위원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크 워너는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딥페이크를 우려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웬 딥페이크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가 결정된 지 3일 뒤에 틱톡에 든 정체불명의 음성 파일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주재 회의 오디오 유출이라는 제목이 붙은 채였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로 붕괴가 시작됐다 또는 언론을 총동원하라, 10월에 마련한 지원 채널을 가동하라, 그리고 붕괴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마치 대통령마저도 포기한 상황인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파일은 AP통신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AI가 만든 가짜 음성 파일로 판명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가짜라고 부인을 했고요. 물론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금융 시스템을 주제로 공포를 조장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돌린다라는 점은 실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은행의 붕괴 풍경 그리고 디지털이 만든 변화의 결과물이지만 어쩌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세계의 금융과 경제 안보가 변화하는 전환점일 수도 있겠습니다.